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아주 지독한 애주가입니다. 제 인생에서 술을 빼면 제로예요. 제로. 아무것도 없다는 소리입니다. 그 정도로 술을 정말 많이 좋아합니다. 아, 맞다. 잘못 말한 것 같습니다. 과거형으로 말해야 할 것 같네요. 좋아했었습니다. 술 먹고 실수하고 문제 생기고 사고치고 그런 일 저하고는 크게 상관없었습니다. 술로 인한 에피소드들은 제게 다 행운으로 돌아왔거든요. 결과적으로 말이죠.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 중에 과정이 진짜 중요하다는 말이 있잖아요. 저는 그 과정에서조차도 술이 꼭 있었거든요. 그러니 과정에 술일지언정 저는 좋아했습니다. 그렇다고 술 드셔라 권장하는 건 또 아니죠. 제가 지금 하는 말이 두서가 좀 없었네요. 절대 취한 건 아니고요. 제 아내 말로는 제가 하도 술을 마셔서 머리가 나빠진 것 같대요. 언어 능력이 부족하다고 저를 맨날 놀립니다. 술김에 보내는 사연은 아니니 진중히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것들이 바로 이 술 때문에 시작된 것들이랍니다. 맨 처음 제가 술을 접하게 된 것은 집에서 자주 제사를 지내는 것 때문이었어요. 양조장을 지나기만 해도 취한다는 말이 있듯이 집안에 대단한 애주가가 계셨거든요. 그 투명한 술을 참으로 맛깔나게도 드시는 저희 아버지. 시작은 아버지 때문이었죠. 저도 모르게 제사를 마치고 식사하는 자리에서 술을 드시는 아버지를 얼빠지게 보았습니다. 무슨 맛인지도 몰랐지만 아버지가 너무 맛있게 드시니 자연스럽게 눈이 가게 되었어요. 그러나 저와 눈이 마주친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길, 왜 이 녀석아, 누가 술쟁이 아들 아니랄까봐 애가 먹고 앉아있으니 먹어보고 싶으냐? 자, 어디 한번 먹어봐. 술은 원래 처음에 아버지한테 배우는 것이 가장 좋아. 자, 딱 한 잔만 해봐 어디. 그때 제가 고등학생인가 그랬을 겁니다. 학생이었던 제게 아버지는 취하신 김에 술을 권했고 옆에서 어머니가 말리셨죠. 뭐 좋은 거라고 애한테 술을 권해 인간아. 나는 이 집구석에서 아버님 그리고 당신도 인간들까지만 술쟁이로 거뒀으면 됐어. 그런데 또 아들 자식까지 그 꼴을 보라고? 싫다 싫어. 지겹다 지겨워. 에이 내가 또 뭘 했다고 그래. 원래 술은 집안 어른한테 배우는 게 맞는 것이야. 혹시나 나중에 지 친구들이나 이상한 놈한테 첫 시작을 배웠다가 문제 생긴다고. 집에서 이렇게 배우는 게 훨씬 좋아. 그래서 집에서 제대로 술 배우신 당신은 뭐 아무 문제 없수? 말이나 못하면. 하여간 술만 마시면 헛소리 쓸모없는 소리. 제가 듣기론 돌아가신 할아버지께서도 굉장한 애주가를 아셨습니다. 아주 어릴 때 기억에 할아버지 밥상엔 늘 술이 있었고요. 어쩌면 제가 태어나서 줄곧 시야에 들어왔던 것 중 하나가 술이었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리고 제 아버지도 매일 반주를 드시는 분인데 어머니 말로 크게 사고를 한 번 치셔서 그 뒤로는 늘 집에서만 술을 드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큰 사고가 바로 저를 낳은 것이죠. 그런 이유로 어머니는 술이라면 질색팔색을 하셨습니다. 내가 저 인간이랑 술만 안 마셨어도 이렇게 안 살고 있으려나? 아유 지겨워. 헤헤헤. 그러게 왜 처음 먹는 술을 나랑 마셨나? 딴 놈이랑 마셨으면 딴 놈이랑 살았겠지. 그래서 뭐든 처음이 중요하다는 것이야. 내 엄마가 나랑 술 한잔하고 덜컥 널 가졌잖냐. 얼마나 좋으냐. 술 한잔엔 님도 보고 뻥 떴다고. 어머니는 그 뒤로 술은 입에도 안 대셨고 아버지 말씀이라면 넌덜 머리가 난다고만 하셨죠. 그렇지만 저는 이상하게도 그날 아버지께 받은 한 잔의 술이 그렇게나 달고 맛있었습니다. 여태까지도 그 한 잔이 계속 생각날 만큼 말이죠. 아마도 지금은 술을 권했던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더더욱이 그 술이 달게 느껴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때 술 맛을 본 이후로 제사 때 몰래 남은 정종을 맛보았습니다. 한참 어릴 때였는데도 진짜 달고 그 특유의 향이 너무나 좋았어요. 과자나 맛있는 음식보다도 술이 제일 맛있었어요. 고작 고이짜리가 말입니다. 저는 티 안 나게 몰래 잘 훔쳐 마셨다고 생각했습니다. 한 잔 먹고 알딸딸해지면 1시간 정도 지나서 또 먹었어요. 그러면서 양이 너무 줄었다 싶으면 물을 채워 놓았죠. 어차피 어머니는 술을 한 모금도 안 마실 터이고 아버지는 다른 주종을 드셨거든요. 냉장고에 있는 남은 정종은 어머니가 음식 잡내 제거할 때나 쓰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저의 주량이 늘어가 끓여가는 물도 늘다 보니 그만 어머니에게 딱 걸리고 말았어요. 제사가 끝나고 그 다음날 어머니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느 정신 나간 놈이 자꾸 정종을 훔쳐먹네? 훔쳐먹을 게 그리도 없나?
술을 훔쳐 먹게. 참나. 돼지고기에 정종을 한 번 뿌려도 잡내가 안 가셔. 잡내가. 술이 아니라 물인가 보네. 어머니는 제 앞에서 들으라는 듯이 말씀하셨고 아버지는 그 말을 듣고 그저 허허 웃으셨어요. 그때부터 저는 공공연하게 일찍 이 술맛을 알아버린 술꾼 타이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고2 버릇 100살 간다고 고등학교를 졸업하던 날 저는 술로 인해 가장 큰 실수를 저질렀어요. 저는 술꾼 타이틀에 걸맞게 졸업을 기념하여 친구들과 거하게 술을 마시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민증을 조작해서 술집에 갔죠. 옛날에는 지금이랑 다르게 생각보다 허술했거든요. 아름아름 알면서도 모르는 척 해주는 것도 있었고요. 저는 술집에 친구들 5과 갔고 진짜 고삐 풀린 망아지들 마냥 술을 마셨습니다. 맨날 옴싹옴싹 훔쳐서나 먹었지 그렇게 들이부으니 그렇게나 좋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다가 친구들이 술만으로는 재미가 없었는지 어느새 옆 테이블 여자분들과 합석을 했어요. 그쪽은 대학교 1학년이라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너무 성숙하고 한눈에도 누나 같아 보였어요. 어색하게 막 교복을 벗은 티 안 내려고 촌스럽게 꾸민 우리 일행과는 차원이 달랐죠. 그래서 친구들과 호기심에 그 누나들과 합석을 했고 그 중에서 정말 예쁜 애가 있었어요. 그쪽도 제가 실체하는지 계속 쳐다보길래 나한테 마음이 있구나 했습니다. 친구들과 다 같이 서로 각각 짝을 쥐어서 헤어졌고 저는 그 예쁜 애와 남았죠. 둘이 남아서 대화를 한참 하다가 근데 왜 아까부터 다 계속 쳐다봤어? 내가 잘생겨서? 아니면 딴 놈들보다 멋져서? 아 어디 말 좀 해보시지. 그렇게 한눈에 반할 지경이었는지 말이야. 그러자 그 예쁜 애는 한참을 크게 웃었습니다. 제가 크게 착각을 하고 있다는 듯이 말이에요. 잘생겨서 멋져서 본 것이 아니라 절 얼마 전에 본 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하거든. 홍대 쪽에서. 우리 부모님이 하시는 거라서 내가 일에 시간 남을 때. 그때 너 봤어. 그것도 교복 입고 온 거. 너 거기 단골이지? 너야말로 나 모르겠어? 내가 오늘 그렇게 기가 막히게 잘 꾸민 건가? 매일 출근 도장을 찍으면서 어떻게 날 못 알아볼 수 있지? 그 예쁜 애. 아니 지금의 제 와이프는 이미 제가 고등학생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더 기가 막힌 건 아내는 저보다도 1살 더 어렸습니다. 서로 쌍으로 거짓말을 친 거였어요. 아내는 고2에 고3으로 넘어가는 시점이었고 저는 대학 합격만 해놓은 상태. 그랬습니다. 그렇게 아내와 만났고 그날 거사를 치르게 되었어요. 저나 아내나 둘 다 처음이었고 정말 아무 일 없을 줄 알았어요. 둘 다 어리고 멍청했죠? 저는 술을 좋아했고 아내는 좋아하는 건 아니었지만 진짜 잘 먹었습니다. 저랑 같이 대적해서 먹으면서 먼저 취하지 않는 건 아내가 처음이었거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둘 다 엄청 취한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둘 다 술 먹어가면서 사고를 쳤고 그 사고의 대가는 꽤나 컸죠. 1달쯤 지나서였을까요? 모르는 번호로 연락이 왔어요. 받아보니 아내였고 그날 그렇게 만나서 헤어지고 처음 본 연락이었습니다. 자기가 아이를 가진 것 같다고 제 아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과정은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아서 그럴 리가라는 무책임한 말이 먼저 나왔습니다. 그러자 수학의 너머로 아내가 쌍욕을 하더라고요. 야, 20장생아. 18색깔 크레파스 같은 놈의 시키가. 길거리 다니는 똥개도 지 새끼는 챙기는데 터진 주둥이라고 막 나불거리네. 일을 버렸으면 만나서 이야기를 하자고 하든가 미안하다고 하든가 말을 해야지. 뭐? 그럴 리가? 어디 그 주둥이로 다시 한번 말해봐. 이 애미애비 없을 놈이 말이라고 막 하네. 네가 그렇게 나온다 이거지? 너 지금 어디야? 내가 너네 집 아는 거도 알지? 나 지금 간다. 지금은 아니지만 그 당시에 아내는 많이 거칠었었습니다. 상황이 안 좋자 아내는 사포같이 더 거칠어지더군요. 집으로 온다기에 저는 수업도 제대로 못 듣고 집으로 부랴부랴 달려갔습니다. 아내가 집으로 가면 저는 진짜 죽은 목숨이었거든요. 그것도 절대로 속도 위반 안 된다던 어머니께 죽도록 맞을 거예요. 저희 어머니도 아내 못지않게 한 성격 하시는 분이라서요. 아버지보다도 저는 어머니한테 더 많이 맞고 자랐거든요. 그래서 무서웠어요. 제가 집에 막 도착했을 때 이미 집에 아내가 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화로 퍼부었던 기세와는 달리 울고 있었어요. 어떻게 하냐고? 자기도 모르겠다고요. 어머니 또한 제가 걱정했던 바와는 다르게 아내를 달래고 사과하고 있었습니다. 저한테 한마디 화도 내지 않으셨어요.
제가 온 것을 아시고선 그제야 왜 그렇게 말했느냐고 한 소리 하셨죠? 그게 다였습니다. 아내 앞이어서 별다른 말들은 꺼내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그저 말없이 저와 아내를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아내가 좀 진정이 되자 어머니께서 아내가 아직 고등학교 졸업이 남았으니 학교는 졸업하자고 말했어요. 그리고 아이 낳고 아이는 어머니께서 봐주실 테니 공부하라고요. 내 자식 과실 내가 감싸야지 어째. 그러니까 그만 울어. 아이는 못 버리겠다면서. 그리고 우리 아들 저 새끼 마음에 든다면서. 그럼 같이 결혼하고 살아야지 어째. 저 자식이 그렇게 나쁜 놈은 아니야. 돌대가리여서 그렇지. 다 책임지고 우리가 내 걱정 절대 안 시킬게. 부모님은 다 아신다고? 사과를 먼저 드려야 하나 상견례를 해야 하나 모르겠네 정말. 이런 말 위로가 될지 모르겠는데 나도 그랬어. 나도 이 인간이랑 만나서 제일 일찍 나왔어. 근데 나쁘지 않았다. 그리고 언제라도 다른 선택을 하고 싶으면 그래도 돼. 안 말려 괜찮아. 필요하지 않으면 결혼도 안 해도 돼. 애 만나고 안 키우고 싶다고 해도 돼. 일 처질은 저 새끼가 알아서 하겠지. 그리고 우리도 있고. 너무 그렇게 걱정하지 말어. 배 속에 개한테 안 좋을라. 그렇게 저는 엉걸결에 결혼이란 걸 하게 되었어요. 진짜 얻어 걸린 거죠? 동시에 아이도 생겼고요. 막 기쁘거나 싫고 그런 감정도 없었고 그저 어리둥절했습니다. 어렸기에 그 당시에는 그저 부모님께 안 혼났다는 것만으로도 다행이라 아마도 혼내지 않으신 건 제가 아들에서 책임감을 가져야 할 아이 아버지가 되었기에 최선의 존중을 해주신 듯 했습니다. 제가 결혼을 하고 어머니께서 미안한 마음에 아내를 챙겨주고 싶다고 집에서 살라고 하셨습니다. 저희끼리 살면 뻔히 고생이 보인다고 말이죠. 이렇게 한참 어린데 내가 집으로 불러들여서 시집살을 시키겠어 뭐 하겠어? 내가 아들만 하나라 딸 하나 더 생겼다 치고 도와줄게. 나를 시어머니라고 생각하지 말고 너 애 봐주는 사람 정도로 치자. 그래야 내가 마음이 편하겠어. 배불러서 애 낳고 힘들어하는 거 엄마가 보시면 얼마나 마음이 안 좋을 거야. 나이도 어린데. 친정엄마랑 있는 게 편하면 그렇게 해도 되는데 그럼 내가 짐을 떠넘긴 것 같아 보일까봐. 우리랑 사는 쪽으로 생각해보자 아가. 응? 저도 좋아요. 아버지가 많이 화가 나셔서 집에서 편하게 지낼 자신도 없어요. 집에 있는 게 더 불편해요. 여기로 들어와서 살게요.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저 아이도 잘 낳을 거고요. 공부도 마치고 싶어요. 그렇게 아내는 제 방으로 들어와서 살게 되었어요. 아내는 고3까지 마치고 아이를 낳았습니다. 저는 결혼을 꿈꿔본 적도 없고 아이를 생각해본 적도 없었지만 저를 쏙 빼닮은 딸아이가 진짜 예뻤습니다. 이렇게 아빠가 되는 거구나 싶었고 이상하게 벅차올랐죠. 아이 보려고 수업도 겨우 가고 하루에 2시간 3시간 자도 좋았어요. 제가 우는 아이를 달래주면 아이가 저를 보면서 그렇게 예쁘게 웃었거든요. 내가 이걸 보려고 술을 그리 먹었나? 잘했다 싶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으면 정말 엄마가 되는 것인지 제게 화만 내던 아내가 달라졌어요. 아이도 잘 돌보고 학업도 이어서 했어요. 한 해도 쉬지 않았고 대학에도 붙었죠. 어머니는 아내에게 약속했던 대로 아이를 맡아주셨고 아내는 대학을 다녔죠. 아내와 어머니의 사이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꽤 좋았습니다. 아내에게 제일 고마운 것 중 하나이기도 했고요. 어머니는 조건 없이 도와주신다고 하셨지만 아내는 막연히 도움만 받지는 않았습니다. 며느리로서도 잘했고 진짜 딸처럼 저희 부모님을 챙겼습니다. 어쩌면 저보다도 더 나았고 그 덕에 집안 분위기도 더 좋아졌어요. 나중에는 저희 어머니께서 절 칭찬하기도 했습니다.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것도 없이 술만 처먹는 놈이 유일하게 잘한 일이라고요. 복덩이를 2식이나 안고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욕인지 칭찬인지 모르겠지만 우선 기분이 좋으니 웃고 말았죠. 사고 쳐서 아이를 낳았지만 고난은 하나도 없었어요. 그 모든 게 부모님 덕이었고요. 그리고 장인 장모님께서도 저를 크게 원망하지 않으셨어요. 그것 또한 저희 어머니께서 본인이 죄인인 것처럼 직접 찾아가서 앞으로의 책임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셔서 그런 듯 합니다. 말 그대로 저는 부모님 덕을 톡톡히 본 것이죠. 왜 자식은 정작 그렇게 한없이 받을 때는 그 고마움을 모를까요? 일찍 이 사고를 쳤지만 꼬박 6년을 부모님께서 고생을 해주신 덕에 저희는 아쉬울 것 없이 학교며 직장을 얻었습니다. 제 딸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고
그때쯤에 저의 친구 같은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를 뽑으라면 그때였던 것 같습니다. 막 직장을 구해 정신이 없어서 정작 아버지와는 제대로 술 한잔하지 못했었는데 그런 아버지가 아쉽게도 너무 빨리 가버리셨어요. 저도 아내도 아버지 돌아가신 날 참 서럽게도 울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장례식장에서 아버지의 사진에 대고 제대로 처음 술 한잔 올렸습니다. 아버지 언제 한번 제대로 대결하자고 하셨는데 이제야 이렇게 한잔 들이네요. 진짜 죄송해요. 속만 썩이고나 하는데 정신 팔려서 그 좋아하시는 술 한잔 못 건네드려 죄송합니다. 그렇게 술 한잔으로 아버지를 겨우 보내드리고 저희 가족 모두가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다 딸아이가 어느 정도 살이 분별이 가능해지면서 질문이 와장창 쏟아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아내의 근심이 늘어만 갔죠. 여보, 어제는 우리 딸이 글쎄 사랑이 뭐냐고 묻는 거야. 그래서 엄마랑 아빠가 만나서 사랑해서 우리 딸이 태어난 거라고 했더니 어떻게 만나게 됐냐고 묻는데 순간 나 말 못했다. 우리 애한테는 솔직하게 말하지 말자. 술집에서 만나서 사고 쳐서 내가 생긴 거다. 그걸 어떻게 말해? 실망할 거 아니야. 자기가 그렇게 태어난 거라고 하면 과정이 뭐 그렇게 중요해. 어차피 나는 그때 당신한테 첫눈에 반했었어. 우리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지 몰라도 성격도 잘 맞고 죽이 짝짝꿍 잘 맞잖아. 초반에는 삐그덕거렸을지 몰라도 지금은 사이 엄청 좋고 내 또래 아직도 결혼 못한 놈도 많아. 애도 우리 애가 제일 크고 사이도 당신이랑 내가 제일 좋아서 나는 너무 좋다고 생각하고 살고 있는데 화목한 것만큼 자랑스러운 거 있어. 애도 이해할 거야. 어차피 다 크면 알 텐데 뭐 알아. 하여튼 당신은 그래도 아내는 죽어도 솔직히 말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결국에는 아내가 포장한 말로 둘러대었습니다. 소개팅에서 서로 미친 듯이 사랑하고 결혼한 다음에 딸 아이를 낳은 걸로요. 그래도 나이 계산해보면 금방 들통날 거짓말이었는데 말이죠. 그리고 딸 아이에게만 그리 말한 게 아니라 아내는 주변에도 제대로 말을 안 했어요. 부끄럽다고 말이죠. 알고 보니 처가에서도 원래 저희가 사귀고 있었던 걸로 알고 계셨더라고요. 아내 지인들도 저희가 연애만 한 3년 하다가 사고 쳐서 결혼한 걸로 알고 있었죠. 좀 의아하기는 했지만 남들이 들었을 때 단 하루로 아이를 가지고 그 이후로 결혼했다고 하면 무조건 안 좋게 볼 것은 뻔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그렇게 열심히 포장한 것들을 제가 또 그 술로 인해 다 발설해버렸습니다. 때는 장인어른 생신이었고 아내 형제 가족들이 모두 모인 자리였어요. 다른 가족들은 술을 못 마셔서 저와 장인어른만 술을 마셨고 일을 하다가 가서 그런지 피곤해서 술이 막 올라왔어요. 그래서 분위기에 취해서 무리해서 더 마셨죠. 그러다 보니 만취해버린 거예요. 그 와중에 처형과 아내가 이야기하는 것이 제 귀에 들려왔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건 이 대화까지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뭐라고 짓거렸는지 아내에게 들어서 알아요. 너무 취해서 기억도 안 났거든요. 아유, 처형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 저희가 무슨 3년씩이나 만납니까? 그때 제 여자친구 이름이 아니다. 아무튼 그땐 이 사람 알지도 못했어요. 이 사람이랑은 당일에 만나서 당일에 애 생겨서 결혼한 거라니까요. 당신 설마 처형한테도 뻥쳤어? 우리 연애 오래 하고 애 생긴 거라고? 왜 그랬어? 내가 그거 부끄러운 거 아니라고 했잖아. 결과가 좋으면 되었지. 뭘 또 가족끼리 포장은? 처형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희는 원나잇. 다음날 일어나니까 입안에서 피맛이 났던 걸 보면 아내가 한 대 친 게 분명해요. 그런데 곧 죽어도 자기가 때린 적은 없었다고 발 빼더라고요. 제가 분명 아내가 손목 옥신거린다고 하는 걸 봤는데도요. 무튼 그날 일로 인해서 저와 아내의 숨겨진 히스토리가 만천하에 다 들통났습니다. 다행히 10여 년 전 일이라서 처가 식구들께 혼이 나진 않았습니다. 다만 아내만 민망해졌을 뿐이지만요. 그 다음에 처가에 갔을 때는 둘째 계획에 혈안이 되어 있던 처형이 어떻게 해야 한 번에 애를 가지냐고 저를 영웅 보도다였죠. 장모님께서는 그래도 어린 나이에 책임지는 거 잘했다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쉽지 않은 선택이었다면서요. 물론 저보다는 저희 어머니가 책임을 정리하신 거지만요. 그리고 그제야 알게 된 것이 아내에게 제가 첫 남자친구였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울고불고 겁을 먹었던 거였어요. 센 척은 혼자 다 하더니 말이에요. 저와 처음 만났던 술집에서 그렇게 누나인 척하면서 연애 고수인 척 하더니 다 아내의 허세였다는 걸 알게 되었죠.
그렇게 제 주장으로 인해 의미 있는 사실들을 알게 되어 저는 오히려 좋았어요. 어차피 다 같은 가족끼리인데 그것 좀 알면 어떠니까? 그래도 현재 이렇게 잘 살고 있으니 된 것이지요. 어쩌면 술이란 놈은 내게 아군이지 않을까 싶었죠. 제 인생에서 술은 단 한 번도 고난을 준 적이 없었고 늘 좋은 결과만을 주었으니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만으로 인생이 흘러간다면 그건 드라마나 영화 속의 일이겠죠? 저는 회사에서 2차례의 진급을 했고 누구나 그리하듯 저도 조직 내에서 거슬리는 사람이 존재했습니다. 저와 동기이지만 회사 대표 아들이라는 이유로 초고속 승진을 한 놈이었어요. 말투도 거슬리고 같이 있으면 모두를 불편하게 하는 스타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낄소리 낼 수 없었죠. 대표 아들이라서요. 그런데 그놈이 그날따라 다 같이 술 한잔 하자, 회식 한번 하자고 바람을 넣었습니다. 저의 철칙이 불편하고 싫은 사람과는 절대 술 먹지 말자였어요. 그런 놈들과 술을 먹으면 그 맛있는 술도 얹히더라고요. 꼭이요. 그래도 그 놈이 워낙 괘씸해서 제대로 벗겨 먹자는 생각으로 돌진했죠. 회식 장소에 가서 말도 안 하고 연거푸 술만 먹었습니다. 그러니 그 놈이 저에게 아이고 우리 팀장님 술을 그렇게나 잘 드신다면서요. 아 사내 소문이 자자합니다. 어디 저랑 오늘 대결 한 판 하시겠어요? 저도 주량하면 어디 뒤지지 않거든요. 저랑 오늘 끝까지 한번 겨뤄보시죠. 그래요? 그래요. 그럼 어디 한번 같이 마십시다. 얼마나 하는지 지켜보죠 그럼. 이놈이 저를 계속 도발하는 겁니다. 상대 하나면 그만인 것을 괜한 술부심에 기꺼이 알겠다고 말하곤 눈을 부라리며 퍼마셨어요. 그러다가 어느 시점부터 많이 취했는데 동료 말로는 제가 삿대질을 하면서 나이도 어린 놈의 새끼가 부모 믿고 그렇게 나대서야 되겠냐? 싸가지 없는 놈. 너 우리 회사에서 입지가 어느 정도인 줄 알아? 야, 저 바닥에 뭘 흐른 거 보이지? 내가 딱 저 정도야. 시간만 좀 지나면 말라서 사라질 정도라는 기세라고 알아? 대표 아들이라니까 뭐라도 되는 줄 아나 본데? 착각하지 마. 넌 그냥 한번 쑥 훔쳐내면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모를 인간이니까. 저 바닥에 고인 더러운 물처럼 말이지. 다들 그렇게 생각해. 나뿐만 아니야. 넌 백만 있고 능력 없는 거 온 회사 사람들이 다 안단 말이지. 이 빛 좋은 개살구 같은 새끼야. 제가 그렇게 퍼부어 말하자 화가 난 대표 아들의 한숨을 쉬었고 그 모습을 보다 육탄전이 벌어졌다 했습니다. 물론 제가 선빵을 먼저 날렸고요. 그래서 한참을 개싸움을 하다 막판에 제가 그놈 뺨을 후려갈긴 겁니다. 제대로 자존심 나가게 한 거죠. 회사 내에서는 철없는 대표, 아들 후려친 영웅이 되었지만 실제로는 언제 잘려도 이상하지 않을 위태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회사에서 구조조정이 들어갔을 때 보란듯이 제가 제일 먼저 정리되어 버렸어요. 저 같아도 저 먼저 잘났을 것 같긴 해요. 같은 조건이면 찔리는 게 있으니 저는 어떤 말도 못 붙이고 회사를 나갔습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사실대로 말했죠. 그러자 아내한테 쳐맞았습니다. 아내들은 꼭 들고 있는 걸로 때리더라고요. 그날은 아내가 마늘 빻는다고 손절구를 들고 있었거든요. 그걸로 배를 얼마나 찌르던지. 왕년에 그 폭력성 어디 안 갔더라고요. 숨기고 살고 있던 것 뿐이었어요. 당신 진짜 미쳤어? 그 놈의 술 좀 먹지 말라고 내가 몇 번을 말해. 당신 말대로 술만 먹으면 좋은 일만 생긴다고? 그게 말이 되는 소리야? 그저 핑계만 좋게 만드는 거지. 어떻게 당신은 처음 만났을 때나 지금이나 한결같아? 한결같이 취해 있어, 사람이. 이제 좀 깨워라. 우리 딸 공부 안 시킬 거야? 부족하게 키울 거야? 당신 백수가 꿈이야? 제게 그렇게 냉정하게 말해놓고는 말과는 다르게 아내는 다음날 정장을 차려입었습니다. 자기가 다시 일을 구해서 다닐 테니 취업 준비하는 동안은 집에서 애를 보라고요. 당신 말 듣고 밤새 걱정이 돼서 잠도 안 오더라고. 뭐 당신이 그만둔 것도 아니고 잘린 거라는데 별 수 있어? 벌 수 있는 사람이 벌면 되는 거지. 그래도 당신 내내 일했잖아. 쉴 새 없이.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해볼게. 애 보느라 경력이 끊기긴 했어도 아직 젊으니까 취업은 바로 가능할 거야. 적어도 당신 이직보다는 내 취업이 더 빠르겠지. 당신은 다 정리될 때까지 애다 봐. 그것도 나쁘진 않았어요. 일찌감치부터 아이가 생겨서 저도 쉴 새 없이 달려왔거든요. 어쩌면 내내 지쳐서 예민해져 있었던 건 아니었을까 싶었습니다. 눈골 시린 상사를 후리쳐서 회사를 잘리고 싶을 만큼이요.
아내는 제가 잘리고 일주일 정도 정장 차림으로 옷 가다가 정말 빨리 직장을 잡았습니다. 원래 근무했던 회사에서 육아휴직으로 자리가 나면서 임시로 일하게 된 것이었죠. 임시이기는 했지만 아내가 워낙 일을 잘해서 평판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딸아이가 세상에서 제일 무섭고 강하다는 중학생이었죠. 그래서 저와 멀어진 사이를 돌리기에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내의 애를 보라는 말은 애 좀 잘 봐달라는 말이었던 것 같았어요. 제대로 잘 들여다 봐달라고요. 처음 키워보는 딸이고 주변에도 그 나이 또래의 아이를 가진 친구가 없었어요. 그래서 딸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진짜 모르겠더라고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뜬금없이 아빠 더럽다고 하고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아빠 저질이라고 하고 귀여워서 웃었는데 얼굴 치우라고 하고요. 맨날 뭐만 하면 으으 하면서 싫어했어요. 꼭 벌레 보듯이요. 그럼 당연히 싫어하지. 당신 같으면 저렇게 토끼같이 뽀얗고 솜사탕 같은 애가 당신같이 술 들어있고 담배 쩐내 나고 입만 벌리면 헛소리하는 아빠를 좋아하겠어? 그리고 당신 맨날 속옷 차림으로 돌아다니잖아. 그러지 좀 마. 몸이라도 좋으면 몰라? 무슨 헐랭이 같은데. 뭔 자신감으로 정말. 쉬는 날에는 잘 씻지도 않잖아. 당신은 하루만 안 씻어도 개밥 씻는. 그러니까 애랑 있을 때는 하루에 2번씩 아침 저녁으로 씻어 제발. 밥 먹을 때도 대충 널어놓고 그지 새끼처럼 먹지 말고. 알겠어? 어머니도 저번에 그러시더라. 집에 아들이 아니라 웬 각설이가 하나 있다고. 무슨 밥을 구걸해서 먹듯이 허겁지겁 왕초에 나오는 거지들도 그렇게는 안 먹더라. 우유딸이랑 지내면서 매너라는 걸 좀 키우길 바래. 냄새 나는 아저씨 티내지 말고. 좀 바뀌라고. 바뀌어야 애 맘도 바뀌지. 아내의 말로는 예민한 사춘기이니 괜히 도발하지 말라고 했지만 저는 딸아이의 그런 반응이 너무 재미있어서 오히려 더 건드렸습니다. 그래서 중학생 때의 딸은 저랑 엄청 싸우고 툭툭거렸어요. 싸우는 것만큼 빨리 친해지는 거 없더만요. 처음엔 엄청 싫어했는데 나중엔 지도 재미있는지 옆에 슬금슬금 와 있었습니다. 딸이 중3에서 고1 2년 가까이 제가 놀았어요. 장기간 백수였죠. 상사한테 잘린 놈이니 같은 직종에서 이미 소문이 돌 만큼 돌았죠. 그 능력 없고 백 좋은 놈이 좋은 백을 저 앞길 막는 데 쓰고 있더라고요. 그러니 누가 절 채용하겠습니까?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초조하지는 않았어요. 아내는 꼭 일을 하고 싶었던 사람처럼 신이 다 모였고 임시직에서 정규직이 되었거든요. 한편으로는 제가 계속 집에서 아이를 케어해 주길 바랬어요. 게다가 자식이라는 존재는 언젠가는 집을 떠나 결혼을 하잖아요. 함께 보낼 시간이 많지 않다고 생각하니 제가 집에 있는 게 나쁘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족들 모두에게 제가 백수라고 해서 안 좋을 것이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때는 그랬어요. 술이라는 거 진짜 나한테 내내 도움을 주는구나? 결국 나한테 이런 편한 안정을 주는구나 하고 말이에요. 게다가 제일 좋았던 건 집에서 편하게 마시는 술에 길들여진 것이었습니다. 좋은 술에 좋은 안주 근사한 장소만이 좋은 게 아니었어요. 집에서 오이 하나에 소주 한 잔만 먹어도 천하를 얻는 기분이었죠. 회사 끝나고 누구 욕하고 시끌벅적한 데서 비위 맞추면서 먹다가 집에서 아무 생각 없이 무념무상하고 술을 마시니 힐링이 되고 진짜 좋았어요. 그럴 때면 이만한 신선 노름이 없다 싶었습니다. 또 좋았던 것은 한두 번씩 딸아이에게 술을 권할 때였습니다. 제 아버지가 제게 술맛을 들인 것처럼 말이에요. 그런데 딸아이가 저나 와이프를 많이 닮아서인지 한 입 먹고는 맛있다고 먹더라고요. 살짝 취하는 기본도 나쁘지 않다 하고 말이죠. 오? 아빠, 이거는 괜찮은데? 저번에 먹은 건 쓰기만 하고 입맛 버렸었는데 이건 좀 달다. 뭐야? 아, 청아, 나한텐 이런 술이 맞는 건가? 달다달아, 이 맛에 술 마시는 거구만. 이제 좀 알 것 같은데? 너 대신 나가서는 먹으면 안 돼. 아직 고등학생인 거 잊으면 안 돼. 그리고 나중에 커서도 남자는 아빠랑만 마셔야 해. 다른 놈들이랑은 한 모금도 먹지 마. 알겠어? 그리고 남자놈들 다 나쁜 놈들이야. 아빠 빼고 누가 술 먹자고 하면 우리 아빠가 먹지 말라고 했다고 말해. 알겠지? 아이, 벌써부터 열받네. 성인 되면 아빠랑 맨 처음으로 술집 갈 거야. 알겠지? 아빠 말고 딴 놈은 절대로 안 되는 거다. 딸아이는 알겠다고 끄덕끄덕하고는 무참히 약속을 깨버렸습니다. 대학교 들어가자마자 술에 잔뜩 취해서는
모르는 남자의 등에 엎여 들어오더만요. 그 꼴을 보는데 진짜 얼마나 어이가 없던지 술에 잔뜩 취해서는 그저 좋다고 압방하고 안기는데 냅다 소파에 던져버렸습니다. 너 아빠가 술아빠랑만 먹자 했냐 안 했냐? 이렇게 외간 남자 등에 엎여오고 그러면 안 돼. 진짜 제대로 한번 혼나볼래? 너? 이게 몸만 컸지 진짜? 딸아이는 대학교 1학년 때 진짜 술 마시러 대학을 갔나 싶을 만큼 부어라 마셔라였습니다. 그래서 내 딸이죠? 누가 내 딸 아니랄까봐 동네에도 소문이 다 났습니다. 술주정뱅이 딸이라고요. 옆집에다가 토해놓고 술 취하고 다른 집 들어가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술 먹지 말라고 한 소리 두 소리씩 하다 보니 사이가 안 좋아졌죠. 그래도 저는 아빠니까 엄하게 할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사이가 나빠지던 새해 전에 다니던 직장 동료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오랜만에 밖에서 술 한잔 하자면서요. 회사 그만두고는 한 번도 밖에서 술을 마신 적이 없었는데 오랜만에 밖에 나섰습니다. 이제 일해야지. 언제까지 놀 건데? 다른 회사 제의는 여태 없었어? 있었지. 없었겠어? 근데 다 하고 싶지 않더라고. 와이프도 일하는 게 재미있다고 하고 어쩌다 보니 애도 다 컸고 그간에는 큰돈 나갈 일이 없었는데 이제 딸 아이 대학 다니니까 휘청하긴 해. 조금씩 준비를 해봐야지. 날 받아줄 곳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시간은 또 왜 이렇게 빨라. 우리 딸 조금 있으면 시집 간다 하겠어. 그럼 결혼 자금 대줘야 할 거 아니야. 에이 좀 조급하긴 하네. 와이프 벌이만으로는 넉넉지가 않아. 잘 됐네. 그럼 나 얼마 전에 개업한 거 알겠네. 여의도에 작게 사무실 하나 냈어. 그래서 오늘 너 같이 일하자고 말하려고 온 거야. 같이 일하자. 그만 놀고. 역시나 술자리는 또 제게 행운을 안겨다 주었습니다. 백수 생활이 몇 년씩 길어지니 지치기도 하고 딸아이 보기에도 그랬는데 알아서 복이 굴러들어온 거죠. 그래서 이튿날부터 동료가 시작한 회사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딸아이와는 마주칠 일이 더더욱이 적어져 버렸어요. 그래도 그간 잘 키워놓았고 이제 성인이니 별일 없겠지 하고 말았죠. 제가 다시 일을 시작했다고 하니 아내도 안심하는 분위기였고요. 그런데 회사 일을 다시 시작한 건지 술을 작정하고 퍼먹기 시작한 건지 저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신생 회사라 여기저기 알려야 하다 보니 매일매일 접대의 인사여서 술독에 빠져 지냈어요. 그래도 싫지 않았어요. 술은 언제나 제게 큰 행복만 가져다 주니까요. 그날도 접대한답시고 평소보다 술을 잔뜩 먹고 취해 집에 들어온 날이었습니다. 아내는 장모님이 아프셔서 잠깐 처가에 가 있는 상태였고 집에는 딸 아이만 있었죠. 그래서 취해서 집에 들어와서 딸을 부르니 조용한 겁니다. 아직 10시 밖에 안 되었는데 벌써 잠들었을 리가 없었어요. 또 술 먹고 안 들어왔나 싶어서 방문을 활짝 열어보니 딸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좀 이상했어요. 애가 끙끙 앓더라고요. 가까이 다가가 머리를 짚어보니 이마가 펄펄 끓는 겁니다. 그래서 우왕좌왕 당황해서 왔다 갔다 했죠. 취해 있는 상태라서 어찌할 분별력이 없었습니다. 찾기는 있으나 취해서 운전도 못하고 택시를 불러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저희 집이 좀 외진 곳에 있어서 그 시간에는 택시가 잘 안 왔어요. 그래서 더는 지체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딸 아이를 업고 슬리퍼를 신고 냅다 달렸습니다. 알딸딸하니 딸아이가 무거운 것도 잘 모르겠고 그저 병원까지 미친 듯이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막 달리다가 넘어졌어요. 그래서 딸아이 이마가 땅에 매다 꽂혔죠. 돌에 찍혀서 피가 좀 났습니다. 저 또한 두 무릎이 자갈 바닥에 그대로 꽂혀서 다 찢어졌고요. 그런데 취해서 그런가 전 안 아프더라고요. 다시 업어서 겨우겨우 딸아이를 응급실에 데리고 갔습니다. 이마에 피가 나니까 의료진들이 교통사고인 줄 알더라고요. 그래서 고열이 심하다고 설명을 하니 제게 술 냄새가 많이 나니까 표정이 싹 박이었습니다. 딸아이와 무슨 관계인지 한참을 확인하고는 딸아이를 진찰해 주었죠. 그리고 저는 아내에게 연락을 했고 그 뒤에 일은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눈뜨니 눈앞에 아내가 있었고 이마에 반창고를 붙인 딸이 절 노려보고 있더라고요. 아빠 진짜 바보야? 이거 이마 어쩔 거냐고. 성형수술해야 한다잖아. 흉질 거래 이거. 아 짜증나 진짜. 아내 내가 술 좀 작작 먹으라고 했지? 술만 안 먹었어도 이런 일 없잖아 당신. 안 그래도 이전부터 계속 말하고 싶었는데 제발 술 좀 끊어. 지겨워 죽겠어. 지겨워?
아내도 크게 호통을 쳤고 딸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먼저 가버렸습니다. 저도 뒤늦게 정신 차리고 일어서는데 간호사가 무릎이 심하게 찢어져서 소독 한 번 더 하고 가라고 하더군요. 보니까 몇 바늘씩 꿰매져 있었어요. 그제 아프더라고요. 제대로 넘어지긴 했구나 하고 말이에요. 아내 말도 있었지만 저도 진짜 정신 차리고 술을 끊기는 해야겠다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을 계기로 딸아이와 정말 멀어져 버렸습니다. 물론 저는 제 일하기 바빴고 딸아이는 취업하고 준비하느라 바빠서였지만 집에서 마주쳐도 서로 말이 없었죠. 제가 일을 시작하고 1년쯤 지나 작았던 회사가 안정을 찾으니 아내는 일을 그만두었어요. 뭐든 다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단 하나 딸아이와 저의 사이만 돌아오지 못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딸아이가 또 술에 취해서 집에 들어왔습니다. 또 처음 보는 남자 등에 엎혀서 말이에요. 제 딸아이 키가 170이라서 아무리 말랐어도 뼈가 두꺼워서 그런가 진짜 무겁습니다. 제가 업어봐서 잘 알죠. 그 남자애가 딸아이 때문에 땀을 비오듯 흘리면서 들어오는데 처음으로 딸아이 걱정보다 남의 아들 걱정이 더 먼저 들더군요. 그 남자애는 제 딸아이를 어깨에 누이고는 제 아내에게 물 한 잔을 받아 원샷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저와 아내에게 큰절 한 번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인사드려서 죄송합니다. 저 따님이랑 만나고 있는 남자친구입니다. 진지하게 만나고 있는지 벌써 1년이 넘었고요. 이런 식으로 인사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체력은 부족하지만 심성은 작게 보였어요. 그 남자애가 헛날 제 사이가 되었거든요. 하지만 모든 딸 가진 아빠들이 그러하듯이 저는 사이가 첫인상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요. 피죽도 못 먹었나 싶게 삐쩍 말라서는 힘도 못 쓰게 생기고 더더군다나 술을 못 먹는다는 겁니다. 자네 술은 좀 하나? 온 김에 나랑 술이나 한잔하고 가지? 제 물음에 주저주저 하면서 시원하게 대답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가 전이랑 소주를 한 병 가져다 주었어요. 셋이서 같이 한 잔씩만 마셔야겠다 싶었죠. 따라 이 남자친구가 어떤지 좀 볼 겸 말이에요. 그런데 이놈이 술을 한 잔 먹자마자 머리를 냅다 상에 들이박는 겁니다. 한 잔 먹고 기절했어요. 그래서 아내랑 둘이 들어가서 안방에 누웠죠. 그리고는 저와 아내 서로 바라보면서 막 웃었습니다. 술 못 먹나 봐. 그런데 우리 딸이랑 어떻게 만났을까? 너무 신기하네. 아참 나 좀 봐. 내일 저 녀석들 일어나면 먹일 해장국이나 끓여야겠다. 하기는 술 잘 먹고 좋아해봐야 뭐해? 당신처럼 개망나니 같이 살 텐데. 차라리 술 한잔 못하고 안 좋아하는 게 더 나아. 그래서 우리 딸이 좋아했나? 지 아빠랑 딴 판이라서. 무슨 말도 안 되는. 우리 딸부터 술꾼인데 술꾼이 술 한잔 못하는 놈 뭐가 좋아 맞나? 살면서 재미없을 건데 당신은 나랑 사니까 그래도 재미는 있잖아. 다음날 사이와 딸아이가 일어나고 아저씨같이 국제로 들이키는 딸아이와 죄송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사위를 보면서 참 마음감이 교차하기는 하더군요. 너 이 기집애. 또 그렇게 술 마시기만 해봐. 진짜 가만 안 둬. 참내 누가 누구 보고 술 먹지 말래? 술주정뱅이 원조께서? 나 아빠 딸이야 모르겠어? 부모는 자식의 거울이다. 모르냐고? 아빠부터 고치고 남 지적해. 무턱대고 나한테 술을 먹어라 먹지 말라 하지 말고. 자기는 맨날 숨 쉬듯이 마시면서 나한테만. 저 아버님 제가 최대한 못 먹게 하겠습니다. 어제는 정말 죄송했습니다. 저희 집이 대대로 술을 잘 못 먹습니다. 제 최대 주량이 소주 한 수저예요. 죄송해요. 같이 분위기 맞춰서 못 마셔드려서 죄송합니다. 딸아이와 크게 말싸움으로 번질 뻔했는데 그나마 사위하는 말이 귀여워서 멈췄습니다. 그 이후에는 딸아이와 사이가 잘 좁혀지지 않았어요. 만나면 거의 말다툼하는 게 일이었죠. 싸움은 딸아이가 결혼식을 올리기 직전까지도 계속되었습니다. 결혼 이야기로 이런저런 상의를 하다가 의견이 안 맞아서 딸아이와 언성이 높아진 적이 있었어요. 그때 딸아이가 하는 말이 난 예전부터 아빠 말이 제일 설득력 없어. 아빠가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기억 안 나? 술 먹고 괜히 나 업고 뛰다가 내 이마 박살냈잖아. 기억 안 나지? 자기가 불리하면 꼭 기억이 안 나시겠지. 오늘 신부화장 받을 것 같는데 아무리 지워도 이 흉터 안 지워진대. 어쩔 거야. 이마 까고 드레스 입어야 하는데 이 흉 때문에 나 없는 앞머리 내려야 돼. 알아? 내가 얼마나 속상한지 알아? 웨딩 사진 찍을 때도
이 상처 가리느라고 돈도 더 들었어. 내 인생에 아빠가 도움되는 게 어째 하나도 없어. 하나도. 너? 너는 무슨 말을 그렇게밖에 못하냐? 내가 그냥 취해서 나 좋자고 너 없고 그렇게 뛰었냐? 열이 40도가 넘는데 그대로 시간만 가면 큰일 날까봐 그랬지. 기집애가 맨날 술 처먹고 밤에 돌아다녀서는 고열에 감기나 걸려오고 너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 이거 사. 아빠한테 고맙다고는 못할 망정. 말하는 싸가지하고는 시집갈 때 다 되었는데도 말하는 싸가지 봐 이거. 결혼할 준비도 아직 안 됐네. 멀었어. 결혼할 준비? 참나 웃겨. 아빠가 할 소린 아니지 않아? 아빠랑 엄마랑 술 먹고 싸고 쳐서 나가져서 어쩔 수 없이 결혼한 거잖아. 그에 비하면 나는 아주 준비 철저한데 왜 그래? 뭐 할 말 있어? 술 취해서 무계획으로 결혼한 사람이 누군데? 누구 보러? 나는 있잖아. 이 사람한테 좀 창피해. 아무리 엄마 아빠 사이가 좋고 한들 둘이 철없이 하루 사고로 내가 태어난 게 달라지는 건 아니잖아. 이 사람은 말이야. 우리 시부모님이 얼마나 순수하게 사랑하고 서로 믿음을 쌓아오다가 오래 연애하고 결혼해서 세상에 태어났다고. 그에 비하면 나는 무슨. 하입에 담기도 창피해 정말. 그러니까 엄마랑 아빠는 입이 10개라도 나한테 할 말 없어. 특히 술에 관해서는 누워서 침 뱉기나 마찬가지라고 알아? 그런데 그때 아내가 딸아이 등짝을 팍 때렸어요. 눈에는 눈물이 글썽해서요. 내가 그런 말들 예상은 했다만 그런 말을 하필 내가 낳은 내 딸한테 들을 줄은 몰랐네. 내 아빠 말 하나 틀린 거 없어. 그런데 내가 지금 내뱉은 말들은 전부 틀렸어. 나랑 내 아빠가 그저 실수로 널 낳아서 결혼한 거라고? 무슨 말도 안 되는. 너는 실수를 평생 감내하면서 하는 게 결혼이라고 생각하니? 이쯤 왔으면 실수가 아니라 사랑이지. 내 아빠랑 나랑 사랑해서 결혼했고 책임까지 감수하고 너 낳은 거야. 그저 단순히 술 먹고 내가 생긴 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가정이 고작 그런 것들만으로 된 건 아니라고. 그리고 너는 내 이마 상처만 보이지? 내 아빠 저 무릎은 안 보여? 내 아빠 여름 많이 타는데 혹시라도 너한테 보이면 마음 불편해? 내 아빠가 너무 불편할까봐 이 더운 여름에도 반바지 죽어도 안 입어. 너 업고 뛰다가 넘어져서 양쪽 무릎을 8바늘씩 꿰매었어. 간호사가 그러더라. 아빠가 딸 이마에 난 여우 콩만한 상처 신경 쓰느라 본인 무릎 벗겨져서 피가 철철 나는데 그거 아픈 줄은 모르더라고. 꼭 다 말을 해줘야 아는 거니? 내 아빠가 그런 사람이야. 내 일이면 다치고 아파도 다 나서는 사람이라고. 이 나쁜 계집애야. 사위의 부모가 되시는 사돈내외가 사위를 낳기 직전에 외국으로 건너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쭉 거기서 살았고 대학생이 되면서 사위만 한국으로 건너왔다고 들었습니다. 좀 사는 집 자제인가 싶었는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사위의 부모가 외국에 계시는 터라 상견례가 많이 늦어지긴 했습니다. 거의 사돈 집안 빼고 결혼 준비를 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딸 말로는 요즘은 다들 결혼 준비만 한다고 상견례는 생략도 한다기에 좀 찜찜하긴 했지만 그 의견에 수긍해 주었죠. 그리고 약속된 상견례 날짜와 아내들 다 사돈을 보자마자 뒤집어지고 말았습니다. 사위가 공항에서 모시고 오기로 하고 저희 가족만 먼저 와 있는데 딸아이가 혹여나 술 먹고 취해가지고 나를 실수로 가져서 결혼했다는 등 그런 소리 하지마. 진짜 그러면 가만 안 있을 거야 아빠. 오두방정 떨기만 해봐. 결혼이고 뭐고 다 작살나는 거야. 두 분 오시면 좀 우아하게 굴어. 술도 입에 대지 말고. 알았지? 어찌나 저한테 헛소리 하지 말라고 단단히 조심을 시키던지요? 하지만 그것도 사돈내외가 오고서는 다 필요 없어져 버렸죠. 망문이 열리고 사돈내외가 입장을 하는데 두 분 다 너무 낯이 익는 겁니다. 제 옆에 있던 아내가 막 이름을 부르면서 언니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상황인지 싶어서 자세히 보니 바깥 사돈 얼굴이 심하게 익숙한 겁니다. 보니까 제 고등학교 동창인 거예요. 그것도 아내와 사고친 그날 밤 같이 술 먹으러 나갔던 그 친구였죠. 아내가 아는 척한 안사돈 또한 그날 밤 아내의 일행이었고요. 딸아이였고 경황이 없어서 저나 아내나 주변 지인들 대부분 연락을 끊었고 정신없이 살았거든요. 그래서 서로 얼굴을 알아보자마자 막 한참을 반가워하다가 겨우 자리에 앉아서 따져보니 사이가 우리 딸이랑 동갑이거든요. 그렇다는 건 야 아이 너도 야 아이 나도 그날의 거사는 저와 아내뿐이 아니라 그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어찌 축하 안 할 수 없는 인연인지라 그날도 엄청 마셨습니다. 딸 아이 결혼시키고 여전히 저희는 사돈 양반들과 몇 달에 한 번씩 술자리를 가집니다. 그리고 늘 똑같은 레파토리로 대화를 이어가죠. 그날의 실수가 결국에는 실수가 아니고 모든 게 인연이었음을요. 지금은 나이를 많이 먹고 늙어서 자중하고 있습니다만 역시나 술은 제 인생에서 뗄래야 떼기 어려운 요술입니다. 지금까지 사연을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